그러면 이제 우리 35분이니까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우리 발음 얘기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 이제 먼저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세 번째죠. 세 번째 사실 뭐 day 3라고 적어놨긴 했는데 실제로는 week 3입니다. third week, 세 번째 주가 되겠고,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모음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했고요. 지난 주에는 모음 마무리 못한 것과 함께 자음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건드려 봤어요.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자음을 마무리할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F랑 V 구별하는 거, S랑 Z 구별하는 거, 그리고 TH도 발음이 두 개가 있죠. 그 두 개 다른 TH 발음에 대해서. 그리고 L과 R 발음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건 또 깊게 짚자면 또 1시간, 2시간 걸릴 수 있는데 간단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W와 J, 요것도 우리가 살짝은 신경 써줘야 되는 발음이거든요. 이 발음 역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요렇게 다루면 기본적으로 자음도 마무리가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고, 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역시나 먼저 설명을 드렸던 것이 먼저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정답인 발음은 없죠. 미국 발음은 미국 발음대로, 영국 발음은 영국 발음대로, 호주 발음, 뉴질랜드 발음, 뭐 인도 발음 다 영어 발음이고 올바른 발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의 발음 방법 또는 그 소리가 정답인 건 아닙니다. 저 또한 원어민은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이제 외국어로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이 좋을 수는 있으나 또 완벽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와 같이 연습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라는 거 좀 부담 없이 우리 같이 해보자는 거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자음 연습 곧장 시작을 한번 해보겠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거 살짝 복습해보면서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음,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자음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비슷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뭐할 정도로 굉장히 대부분의 소리들이 달라요. 근데 이왕 이제 우리는 우리말 할 줄 아니까 우리말 소리와 비교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제 철학에는 그래도 조금 더 쉽게 발음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또 역시나 비교해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고, 자음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이 소리가 어떤 음에 속하는지를 알면 비슷한 소리들을 구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난 시간에도 느끼셨겠지만 오늘 더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무슨 말이냐면, 자, 자음에는요, 자음에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음들이 존재합니다. 유성음, 무성음, 파열음, 마찰음, 그리고 뭐 조금 자세히 가자면은 파찰음, 운음, 비음, 유음, 이런 이제 음과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다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그냥 위에 있는 4개예요. 특히나 유성음과 무성음이 진짜 중요하고, 파열음과 마찰음만 돼도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데,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있구나 알고만 계시면은 분명 오늘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그래서 요거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유성음은 뭡니까? 성대가 울리는 소리. 이거 다 우리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죠. 무성음은 뭐예요? 성대가 울리지 않는 소리죠. 성대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손가락을 이렇게 내가 소리를 낼 때 목에다 갖다 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진동이 느껴지면 그럼 그게 유성음이 되는 거고, 진동이 느껴지지 않으면 무성음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소리에서는 특별히 무성음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성대를 기본적으로 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시작해서 다 그래요. 근데 참고적으로 모음은 다 유성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 같은 모음 붙이기 시작하면 다 자성적으로 또 유성음이 되는 거긴 되는 건데, 이제 무성음이 뭐냐면, 영어에 존재하는 무성음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S 같은 거예요. S는 그냥 바람이 진짜 새는 소리거든요. 스 이런 식으로. 스. 여러분도 지금 해보셔도 좋아요. 그냥 이렇게 조금 이따 자세한 어떤 그런 입모양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서도 이빨 사이로 혈항해가지고 그냥 바람이 스 이렇게 세게끔 만들어주고, 그때 이 손가락을 목에다 대시면요, 성대가 울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스 이렇게 하면 안 울립니다. 스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으라는 모음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유성음이 되지만 스라는 소리 자체는 무성음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파열음은 공기를 터뜨리는 소리, 마찰음은 공기가 새어나가는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자체가 파열, 뭔가 터지는 거고, 그렇죠? 마찰은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새어나가면서 내 이빨이랑 입술에 부딪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찰음의 역시나 대표적인 게 그
S, S 요 소리가 또 되겠죠. 자, 이런 것들 보면서 간단하게 지난 시간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했다고 제가 이곳저곳에서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는데 알파벳 P와 알파벳 B. P는 피읍이고 B는 비읍이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P는 확실히 무성음이고 해서 파, 그 터뜨리는 것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고 B는 유성음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의 울림 요 울림에 여러분들 이제 집중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해서 비교를 하자면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연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P 같은 경우는 그 터지는 파열음이거든요. 얘가 둘 다 파열음이긴 해요. 그래서 pace 이렇게 그 바람이 새는 소리에 바람이 새는 소리가 아니겠죠. 바람이 터지는 소리에 집중을 해주시면 훨씬 더 정확한 P 발음을 할 수가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파열음이긴 하나 유성음 진동 해서 bass 이런 거 이제 입술을 이렇게 이렇게 입술을 좀 오므렸다라는 표현으로 부족할까요? 좀 물었다가 그랬다가 bass 역시나 이것도 파열음이기 때문에 터뜨려주면서 근데 그 진동을 느껴주면 B가 잘 살아난다는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 말 그 비읍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은 P에 더 가깝게 듣게 된다는 거. 왜? 비읍은 그 알파벳 B만큼의 진동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면 나머지도 다 비슷하죠. 알파벳 T랑 D 역시나 둘 다 파열음인데 T는 무성음, D는 유성음. 해서 T 같은 경우는 그냥 트 해주면 되죠. 얘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알파벳 D 같은 경우에 얘도 이제 어쨌거나 그 진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서 자 역시나 이것도 볼게요. 우리가 그 넥타이를 그냥 편하게 영어로 타이라고 하는데 이거 T 발음을 살려서 그냥 해주시면 그냥 우리나라 말 타 소리처럼 하시면 돼요. 해서 타이 해주시면 되고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알파벳 D예요. D 같은 경우는 그 진동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die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보자면 우리나라 말 그냥 디귿이랑은 또 소리가 달라요. die 이건 그냥 우리말 디귿인 거고 die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얘는 알파벳 D인 거죠. 알파벳 D가 조금 더 그 울림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어디서 나냐면 요건 그냥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 나눴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게 계시면은 이제 지난 영상 또 보셔도 되겠는데 이 목젖 가까이에서 목젖 가까이에서의 근육을 통해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살짝 앞에다 넣어주고 D 발음을 하면 die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말 die와는 분명 다른 소리가 나게 될 거라는 거. 이 울림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비슷하게 K와 G 같은 맥락이에요. K는 무성음, 그리고 이제 G는 유성음 해서 그냥 기억이랑도 이게 뭔가 유사하지 않고 훨씬 더 울림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해서 동굴을 뜻하는 cave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쉬워요. cave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뭔가를 줬다, 주다, give의 과거형이죠. gave 같은 경우는 그냥 gave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 기억이고 조금 더 울림을 살려서 gave 요렇게 해주시면 영어스러운 소리가 또 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요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자음 부분에 대한 복습이었어요. 진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요거 관련해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여러분? 좀 빨리 제가 정리한 것 같아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설명 간단하게 다 이해가 되셨나요? 연습해보셨나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맞아요. 이 유성음이 되면 당연히 코도 울리고요. 목도 울립니다. 그러니까 목이 성대 진동이 있으면요. 이 진동이 어디서 팍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진동이 있으면 입술 끝에도 진동이 느껴지고 코 끝에도 진동이 느껴지고 다 진동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조금 더 그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연습 같은 거 우리가 해보게 될 텐데 정말 진동을 느끼게 되는 그런 소리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과장을 좀 해보자면은 머리 자체가 막 울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진동 소리도 있습니다.
태희님이 그래서 영어 그 DIE, 다이는 우리나라 말로 다이도 아니고 따이도 아니고 어떻게 써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쓸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적으려면 그냥 다이라고 적는 게 맞겠지만 그게 절대로 정말 있는 소리를 그대로 나타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이런 얘기 제가 한번 또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저는 방송 계속 같이 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말 되게 사랑하고 한글을 사랑하거든요. 한글이 진짜 뛰어난 글자이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봐요. 한글이 진짜 어떤 소리든 잘 나타내는 그런 글자다라는 식의, 그렇죠? 한글은 어떤 소리든 뭔가 굉장히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 적을 수 있는 글자다라고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만 봐도 알파벳 D를 디귿으로 그냥 우리는 그게 되게 비슷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어민 입장에서는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의 소리를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또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외국의 어떤 소리를 한글로서 완벽히 적어내는 것은 사실 완전히 불가능해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한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그렇죠. 그 D 발음, G 발음 이런 것들이 은근히 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왜냐면 쉽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발음이었고 계속 한번 가보죠. 자, 지금부터 오늘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마찰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찰음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마찰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가 뭐와 부딪히면 마찰이 생기는 거냐? 공기가 결국은 부딪히는 겁니다. 공기가 내 이빨과 내 입술과 부딪혀서 생기는 게 그 마찰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지금 F와 V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V는 오히려 알파벳 B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발음 얘기할 때 질문 주시는 거 보면요. 알파벳 B랑 V가 헷갈립니다라고 많이 질문을 주세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로 옮겼을 때 둘 다 비읍으로서 적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헷갈릴 수 있는 거 맞긴 맞아요. 근데 그 메커니즘이 발음이 나는 소리가 나는 그 어떤 메커니즘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해서 V는요 B랑 놓고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F를 가지고서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F와 V는요 둘 다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그 혀의 위치, 입술의 위치, 그 발음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F랑 V는 발음하는 방법이 같은데 F는 무성음이고 V는 유성음이라는 차이만 있거든요. 물론 정말로 차이가 이것만 있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F랑 V. 자, 기본적으로 발음을 하는 입모양은 똑같은데 하나는 무성음으로 진동 없이 가는 거, 하나는 유성음으로 진동 있게 가는 거,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F랑 V 둘 다 완벽하게 해내실 수가 분명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포인트는 뭐가 유성음이냐는 건데 V가 유성음인 거죠. 해서 먼저는 F부터 해볼게요. F를 할 때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윈2로 밑에 입술을 살짝 깨무는 거죠. 근데 살짝 깨문다는 게 정말로 살짝 깨무는 것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깨무는 게 아니라 그죠? 입술이 안 보이게까지만 이렇게 깨무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약간 윗니를 밑에 입술 아래다가 그냥 갖다 댄다는 느낌으로 갖다만 대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냥 바람이 새어나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바람이 새어나가는 게 F예요. 이렇게 이게 F입니다. 이걸 좀 해보세요. 여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바람이 새어나가면 끝이에요. 마찰음은 바람이 새어나가면 끝이에요. 이거죠. 이게 F예요. 근데 여기서 그 바람을 조금 더 세게 줌과 동시에 윗니와 밑에 입술에다가 힘을 살짝 줘서 그 바람이 새어나갈 때 그냥 새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 입술의 진동이 느껴지게끔 만들어 주시면 그럼 걔가 V가 되는 거예요. 해서 자 보세요. F에서 V로 이 진동과 진동의 유무를 가지고 우리가 소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서 가다가 죄송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지금 약간 제가 무슨 그 관악기 부듯이 제가 그 옛날에 중학생 때긴 했지만서도 플루트를 분 적이 있어가지고 관악기 부는 거 되게 그런 거 있죠. 단소 이런 거 되게 잘 불었었는데 F랑 V의 차이는 사실 이겁니다. 해서 똑같은 입 모양인데 근데 진동이 느껴지냐 느껴지지 않냐의 차이예요. 정말로 F만 그리고 V만 발음을 하자면. 그쵸? 그 F랑 V가 입 모양이 기본적으로 같다라는 거를 모르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V를 우리가 B랑 비교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F와 V는 둘 다 마찰음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음들을 아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둘 다 마찰음이고 같은 입 모양의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의 차이인 겁니다. 이걸 알고 공부하고 F와 V를 연습하다 보면요 훨씬 이게 내가 뭔가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face, F-A-C-E, face 이 친구와 V-A-S-E, vase 얘는 이제 화병이라는 뜻이죠. 화병, 그 꽃병 요걸 이제 가지고 그럼 또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face, face 그리고 할 때도 약간 발음 자체, 단어 자체 발음을 딱 시작하기 전에 그 F 같은 경우에 발음이 새 나가는 시간을 살짝만 두세요. 1초만 해서 그냥 face가 아니라 face, face, face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발음이 새어나가는데 익숙해지게끔 연습을 해주시고 그 대신에 V는 그 진동이 느껴져야 돼요. v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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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se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제 코 같은 거나 이걸 만지시면 분명히 진동이 느껴지실 거고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안 만져도 소리만 들어도 진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진동이 더 나게끔 좀 평소보다 과장을 해서 하고는 있어요. 그냥 저거 발음하라 그러면 vase, vase 이렇게 하고 말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 vase, vase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V도 마찰음이에요. 네, F와 V가 둘 다 마찰음입니다. 둘 다 마찰음인데 하나는 유성음, 하나는 무성음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세요. 비슷한 맥락에서 S랑 Z로 넘어갈게요. S랑 Z. 그리고 이것도 진짜 웃긴 게 Z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보통은 말하자면 잘못 배운 거죠. Z 발음을 공부하실 때 이거를 J나 아니면 G랑 놓고서 연습을 하세요. 왜냐면 J도 그렇고 G도 그렇고 Z도 그렇고 다 우리나라 말로 지읒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건 다시 한번 우리나라 말로 적었을 때 한글로 적었을 때 지으신 거지 실제로 그 소리들은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다르냐면 이 Z는요 자 F와 V와 같은 관계예요. S와 Z가 그런 관계입니다. S와 Z는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이 같고 둘 다 마찰음인데 S는 무성음이고 Z는 유성음인 거예요. 그러면 S 발음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잠깐 우리가 따져보겠는데 S 발음은 그냥 여러분들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그냥 스 이렇게 발음을 세게 해주세요. 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혀의 위치 같은 걸 좀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게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강의하다 보면 살짝 달라요. S 발음을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왜 그 예전에 무한도전 보면 그 노홍철 씨가 되게 놀림을 많이 받았잖아요. S 발음 잘 못한다고 TH로 발음한다고. 근데 그게 S 발음을 TH로 발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S 발음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발음하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시옷 발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살짝 본인과 다르더라도 그렇게까지 그냥 비슷한 소리가 나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인데 제 S는 혀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하면요 그 혀의 앞부분이 그 윗니의 앞니의 뒷부분 정확히 말하면 앞니 윗니의 그 뒷부분에서 잇몸 쪽으로 이어지는 그쯤 가서 혀의 앞부분이 닿아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발음이 새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현님처럼 혀가 앞부분이 앞니에 보통 닿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음이 새고 있어요. 뭐 입모양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런 거예요. 입모양은 약간 의에 가깝죠. 왜냐면 제가 스라고 발음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게 무성음이죠. S입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제 여기예요. 그리고 Z 발음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할 줄 아시게 되면 유성음이 이런 거구나. 좀 도움이 되실 텐데 이해를 하는데 유성음에서 무성음으로 가면 그래서 S에서 Z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스. 역시나 이건 제가 좀 과장해서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게 하는 건데 들리시죠? 스. 스. 스스스스. 막 침 튀겨요. 침 튀겨요. 들리세요? S에서 Z로 갈 때 그 진동이 생긴다는 거, 유성음이 된다는 거, 이게 느껴지세요? 자, 교황님이 Z 발음할 때 혀가 아랫니 뒤에 있지 않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S 발음할 때랑 위치가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S 발음할 때 내 혀가 아랫니 뒤에 있었으면, 근데 이렇게 발음이 나면 Z 발음할 때 역시나 거기에 위치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S랑 Z랑 입 모양, 혀 모양이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같아요. S 같은 경우는 이런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거랑 위치가 달라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소리가 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다른 분들이 꽤 많아요. F 같은 거는 다르게 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윗니를 밑에 입술을 가지고 이렇게 대지 않으면은 F는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S 같은 경우는 혀의 위치가 좀 다양합니다. 이렇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제 그 혀의 앞부분이 윗니의 뒤, 잇몸 닿는 그쯤 가서 이제 간다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진동이 느껴지세요? 스 이렇게. 약간 이 Z를 제가 실제로 연습할 땐 그래서 뭘 많이 따라 했었냐면은 그거 있죠. 모기 소리 내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모기 소리 내는 약간 느낌으로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Z가 결국은 S의 유성음 버전이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전 진짜로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진동의 세기도 말하자면 이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었어요. 내가 메커니즘을 알고 원하는 게 뭐다. S랑 같은 메커니즘인데 그 진동이 느껴지면 되는구나. 를 알면 뭘 연습을 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훨씬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가 또 있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이게 S와 Z였고요. 자, 해서 요런 게 있는 거죠. 이제 뭐 고소하다라고 할 때 SUE. 그러면 걔는 이제 우 발음이니까 여러분들 아마 모음 발음 기호 또 읽으실 수 있으니까, 그쵸?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수 요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동물원 ZOO가 되면 zoo 되는 거죠. zoo 이 진동이 들어가면 그러면 Z인 거예요. 해서 Z가 들어간 발음을 할 때는요, 그냥 zoo 이렇게 한 번에 하지 마시고 F 발음처럼, 그리고 V 발음처럼 zoo 이렇게 앞에 그 Z 발음을 좀 더 살려보는 연습하시면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좋아요. 요렇게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이번엔 TH 발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구나만 먼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TH 발음이 사실 두 개거든요. TH 발음은 이제 요렇게 하는 거죠. 역시나 이것도 조금 그 variation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 자, 그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를 깨무세요. 근데 역시나 이것도 혀를 이만큼 내밀고 깨무는 게 아니라요. 막 이렇게 깨무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런 혀 모양을 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렇죠? 혀의 앞부분이 그냥 진짜 앞부분 1mm 정도만 깨물어도 돼요. 그냥 혀가 내 윗니 아랫니에 그냥 그 혀의 끝 부분이 윗니 아랫니에 살짝 닿기만 해도 됩니다. 그냥 이 정도면 돼요. 막 이렇게 내밀어서 이것도 아니라 그냥 혀의 앞부분이 윗니 아랫니 살짝만 닿으면 돼요. 정말 1mm만 튀어나오면 돼요. 어쨌거나 튀어나오긴 할 테니까. 그 상황에서 이거를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혀를 내밀면서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혀를 내밀면서 소리를 내는지 어떻게 하는지 전 모르겠고, 그건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혀를 당기면서 소리가 사실 나는 거예요. 해서 지금도 보세요. 하면 혀가 물려 있다가 빠집니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혀가 빠질 때
혀만 빠져서 그래서 마찰음이에요. 이건 진짜 혀가 빠지면서 나는 마찰음이죠. 지금 요 마이크로는 여러분들 다 들으실 건데 이렇게 혀가 빠지면서 그러면서 바람이 새어나가면서 마찰음이 생기는 TH가 있고요. 역시나 이것도 똑같이 진동이 있어서 the 진동이 있는 TH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쓰시지는 않아도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발음 기호가 사실은 살짝 달라요. 그래서 무성음, 진짜로 그냥 혀가 빠져서만 나는 소리. 요렇게. 이게 모음이 붙으면 이거보다 더 유성음스러워지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에다가, 이제 인스타는 안 보이실 테니까, 동그라미에다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번데기 발음 기호라고 부르는, 요게 이제 무성음, TH의 무성음이 되겠고, 요렇게 유성음이 되면, 진동이 생기면, 그러면은 이제 약간 숫자 6에다가 숫자 6 위에다가 이렇게 X자 같은 거 살짝 해놓은 이것도 많은 분들이 돼지꼬리라고 부르시는 그러한 발음 기호가 됩니다. 해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각하다 think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사실 무성음이에요. 해서 think 이렇게 앞에 발음만 세는 그 부분이 좀 들어가서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훨씬 더 요 맥락 살려서 연습하실 수가 있어요. think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이라고 말할 때 대명사 this 있죠. 얘는 발음이 세기는 하겠지만 유성음이 훨씬 더 그 느낌이 살아서 들리실 거예요. this 이렇게. 자, 그런 맥락에서 이 무성음 TH 발음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S랑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고, 왜냐면 아까 얘가 뭐였죠? 잠시만요. 아까 얘가 뭐였어요? think. 생각하다. think. 이건 바람이 말 그대로 새고 유성음이 아니다 보니까 역시나 마찰음인데 무성음인 S랑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시고, this 그 돼지꼬리표 TH 유성음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D랑 또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다르죠. 사실 다르긴 합니다. 자, 좋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혀를 밀어서 내는 소리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데, 근데 제가 발음하는 걸 보면 그렇잖아요. this. 그러니까 this라고 할 때 this 뭔가 혀가 뿍 나오는 이런 게 없어요. think. 혀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혀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지, 혀를 내밀어서 발음하는 것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TH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혀를 내밀면서 이렇게 발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혀를 당기시면서 발음하시는 게 맞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가 TH였고 여기까지가 이제 마찰음이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자, 잠깐 혹시나 궁금한 거 계시면 질문 올려주세요. 저 물 좀 따뜻한 걸로 좀 바꿔서 좀 올게요. 잠깐만요. 은정님이 this랑 that은 발음할 때 무조건 혀를 내밀었다가 해야 하나요라고 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TH가 진짜로 혀를 그렇게 내밀지 않아요.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내밀지 않고요. 그러니까 편해집니다. 편해지게 돼요. 어느 순간 되면. 해서 this 그냥 이 정도예요. this 이거지. 자, 옆으로 보여드릴까요? this 이런 느낌이지. this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TH 발음할 땐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혀가 엄청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담을 여러분들이 안 가지셔도 돼요. 자, 좋습니다. 그럼 계속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뭐 4개 남았습니다. 우리가 다룰 거 4개 남았어요. 오늘은 조금 짧은 방송도 되겠네요. 자, 운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 해서 운음을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이거는 운음 뭐 이런 게 중요하진 않고요. W랑 이제,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발음 기호 J.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신경 써주셔야 돼요. 먼저 W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소리예요. 사실은 와, 왜, 위, 워 같은 소리를 만들 때 W가 이제 사용이 되고, 발음 기호 J입니다. 알파벳 J가 아니라 발음 기호 J 같은 경우는 어떤 소리를 내냐면
야, 예, 요, 유, 여 요런 소리를 만들 때 이제 알파벳 J가 쓰이거든요. 아, 죄송해요. 알파벳 J가 아니라 발음 기호 J가 쓰여요. 발음 기호 J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캐치를 해주셔야 되겠고 몇 가지 연습만 해보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W 시계 같은 거 우리가 말할 때 watch라고 그러잖아요. watch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요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것도 그 많이 강조를 하는데 W가 있으면요. 아까 이 W가 무슨 소리 낸다 그랬어요? 뭐 위, 와, 워 이런 소리 낸다 그랬죠. 그런 소리를 다 보면요. 우나 오가 적혀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W가 들어가 있으면 입 모양이 우도 그렇고 오도 그렇고 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말려서 나와 있잖아요. 우도 그렇고 오도 그렇고 W가 들어가면 무조건 입 모양이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그리고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발음이 살아요. 그래서 입이 안 나간 상태로 그냥 그 와치를 읽으면 와치 이렇게 되거든요. 와치 입이 안 나가죠. 와치 이거는 분명 우리말이에요. 분명 우리말입니다. 영어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그 시작을 할 때 입을 이만큼 내밀고 시작하면요. watch 요 내민 것이 퍼지면서 그 요 소리가 나는데 이게 W 소리예요. 그래서 watch 그 입을 우 내밀지 않고 시작하면 watch 요렇게 되고 watch 입을 내밀고 거기서 이제 이 내밀었던 입이 퍼지면서 나는 소리가 W가 된다는 거죠. 요걸 여러분들이 은근히 습관으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또 발음 기호 J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yes 이런 거 yes 해서 이 발음 기호 J는 Y로 보통 알파벳 Y가 이제 나중에 발음 기호 J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만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1년 2년 할 때 그 year 있죠. year 이게요 발음이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귀 E-A-R 이거는 그냥 E점 ear 이렇게 돼요. ear 이건 E예요. 그냥 ear 근데 1년 2년 말할 때 그 해를 말할 때 Y-E-A-R 같은 경우는 year 이렇게 돼요. 자, 이 구별이 저도 진짜 어려운데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듣고 따라 하시는 게 이것까지만 완벽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알파벳 B나 D나 G, 뭐 TH처럼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이 운음 같은 경우에는 발음 기호 J 같은 경우는 살짝 우리가 못해도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만 하셔도 저는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ear 들리나요 여러분? 들리나요? 저는 지금 다르게 발음한다고 발음을 했어요. 근데 이 구분이 진짜 쉽지 않아요. 발음하는 사람도 쉽지 않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막 쉽지는 않아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들리시는 분 계시면은 자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귀 ear 약간 다르죠? 약간 달라요. 약간 ear 할 땐 그냥 e고요. 이 귀 할 때는 그냥 ear 그냥 e고요. 그 해를 말할 때는 year 말할 때는 이거는 저도 제 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제 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 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너무 저도 파악이 안 되는데 자 year 하면 그냥 느낌상으로는 목에 더 힘을 주고 약간 요런 그냥 그 정도예요. 약간 목이 그냥 이렇게 힘을 주는 것 같은 저도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는 게 사실은 이 소리예요. 이건 그냥 저도 있는 그대로 인정할게요.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 발음 기호 J가 보통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보세요. 우 같은 경우는 그냥 우고 우리나라 말로 우유 할 때 유 같은 게 이제 발음 기호 J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 같은 것들은 유라든지 뭐 야라든지 예라든지 이런 건 다 이미 우리나라 모음에도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발음 기호 J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는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 이에 대한 우리나라 발음 기호에 없잖아요. 우에다가 짝대기 하나 더 그러면 유 되죠. 아에다가 짝대기 하나 더 그러면 야 되죠.
오에다가 짝대기 하나 더 그리면 요 되죠. 야, 요, 유 이런 게 지금 이 운음 알파벳 발음 기호 J 저도 헷갈려가지고 발음 기호 J가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있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요 우리말 이에다가 발음 기호 하나 더 해서 이 해를 말할 때 그 year를 만드는 그 소리가 우리나라 말에 없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적을 수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이 따라하기도 어려운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근데 있긴 있다는 거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year. 저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무뎌지고 있어요. 저도 계속 발음하다 보니까 이 근육이 지치기 시작하면 발음 구별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다시. year. 지금 한 건 잘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차이가 근데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앞이 귀였어요. 다시 한번. 귀 1년, 귀 1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ear, year. 살짝 차이가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제 입모양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냥 이거 말할 때는 ear, 옆으로만 좀 느껴지는,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라면 1년을 말할 때는 year, 제가 턱도 더 내리고 이 위아래의 움직임이 조금 더 벌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미연님. ear, 귀 할 때는 입이 옆으로 벌어지고 year 할 땐 제가 위아래로 벌리는 느낌이 분명히 있네요. 자, 요렇게 또 우리가 못 적는 그리고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발음 중에 하나가 발음기호 J가 되겠습니다. 네, 발음기호 J가 되겠고,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L과 R까지 한번 가볼게요. L하고 R 같은 경우는 사실 L도 두 개의 L이 있고요. 소리가 두 개예요. R 같은 경우도 이제 연습을 할 때 R이 앞에 있냐 중간인 또는 끝에 있냐에 따라서 약간 그 접근 방법이 살짝 달라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다루기 시작하면 역시나 그건 굉장히 역시나 양이 많아지고 한 번에 또 따라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오늘은 속성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잡으시는데 조금 더 초점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자, 아주 간단히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L은 우리나라 말 리을하고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발음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요, L이 나왔을 때 걔가 그냥 우리나라 말 리을이지 뭐 라고 생각하고 발음을 하시면 거기서 엄청나게 잘못된 발음을 해서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가능성은 적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우리나라 말로 뭐 아니면 라 좋고요. 뭐 르, 라, 러, 로 다 해보세요. 르, 라, 러, 로 리을 들어가는 걸로 이제 다 해보시면 혀가 어디 가서 부딪히냐면 혀의 앞부분이 어디 가서 부딪히나요? 라, 르, 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우리나라 말로 라, 르, 로 이렇게 하면은 혀의 앞부분이 입의 천장에 가서 이렇게 닿다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알파벳 L도 혀의 앞부분이요, 결국은 입의 천장에 가서 부딪히고 내려옵니다. 물론 부딪히는 위치가 살짝 달라요. 그래서 완벽히 우리나라 말 리을이 알파벳 L과 같은 소리를 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부딪히는 어떤 그런 개념 자체, 그리고 공간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혀의 앞부분이 입의 위천장을 때리는 같은 메커니즘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소리를 리을을 그냥 L이다라고 생각하고 발음을 하면 완전히 틀릴 일은 없다는 거죠.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L을 발음할 때 막 그것도 엄청 신경 써서 R처럼 발음하고 R을 또 L로서 발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거는 영어를 가르쳐 보신 분들은 거의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왜? 라고 생각할 만한 일인데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해커스어관에서 강의하고 그럴 때, 그리고 뭐 그 이후로도 그렇고 토플 스피킹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첨삭 같은 거 해드리고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을 녹음해서 그 파일을 업로드하면 제가 그걸 다운받아서 듣고 근데 이건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첨삭해가지고 또 다시 드리고 그런 걸 했었는데
한 10분을 하면요. 그 중에서 2분에서 3분 정도는 R을 L로, L을 R로 발음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먼저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00%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L이 리을이에요. 그냥 L이 리을이다라고 생각하고 발음하면 먼저 L을 갖다가 틀릴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뭐가 있냐면 조금 더 자세히는 이렇다는 거죠. 이 L도 이 L이 소리의 시작 부분에 있냐 끝에 부분에 있냐에 따라서 소리가 바뀌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L은 리을이라고 생각하고 발음하면 편합니다는 이 L이 앞에 있을 때입니다. 뒤에 있을 때는 이게 또 메커니즘이 완전 다른데 이 메커니즘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게요. 이거 다루기 시작하면 이제 새벽 2시쯤에 방송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첫 번째 차라리 그냥 L은 리을하다라고 리을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완전 헷갈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R 발음으로 한번 넘어갈 텐데 R 발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많은 어떤 그 말하자면 잘못된 생각 아니면 뭐 누군가가 그렇게 잘못 알려준 거겠죠? 그게 뭐가 있냐면 사실 자 이것도 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를. 잘못 알려준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R 발음할 때 혀를 꼰다 그러죠. 혀를 만다 그러기도 하고요. 혀를 굴린다고 하기도 해요. 해서 혀의 앞부분이 이렇게 말려져 들어가야 된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이 혀가 말릴 수는 있거든요. R 발음을 할 때 혀가 말릴 수는 있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말리는 게 아니고요. 혀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릴 수는 없어요. 그럼 사람 죽습니다. 진짜 질식사에서 죽어요. 혀가 말린다는 것도 결국은 살짝 앞에가 올라온다는 느낌에서 끝나는 것일 뿐 정말로 말리는 게 아닌데다가 그리고 이 R 발음도요. 발음을 하는 게 크게 2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2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이 보통 원어민들이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보통 R 발음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고요. 그리고 원어민들 중에서도 소수가 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배우기 조금 더 쉬운 그러니까 소수죠. 비주류의 R 발음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건 확실히 우리는 이 비주류 방식으로 하면 훨씬 R 발음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발음했는지 구별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주류를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나오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비주류를 따라가면 되는데 이 혀를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주류 방식에서 나와요. 원어민들이 R을 발음할 때 보통 취하는 그 방식, 주류 방식이라 그냥 불러볼게요. 그 메인스트림 방식은 앞에 혀의 앞부분이 살짝 들리고 말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이 와가지고 R 발음을 할 때는 혀가 살짝 이렇게 들려야 돼요 라는 말이 와전되거나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혀를 이렇게 말아야 되겠는구나 라고 말하자면은 그냥 인지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주류 방식을 통해서 R 발음을 하는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소식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죠. 원어민들 중에서도 이 2번째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2번째 방식을 택해도 첫 번째 방식인지 2번째 방식인지 소리를 듣고는 구별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편한 거 하면 되는데 그럼 편한 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혀가 말리는 건 없고요. 그 대신에 어떤 느낌이냐면 혀가 이렇게 말리는 게 아니라 혀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제 팔이 그냥 이렇게 혀라고 봤을 때 이렇게 혀가라고 봤을 때 이 사이드가 이렇게 말려서 사이드가 올라가서 이 사이드가 윗니 어금니 쪽과 살짝 맞닿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느낌이 아니라 요 느낌인 거예요. 해서 R 이라고 발음할 때 이제 혀의 깊숙한 부분이긴 한데 저 뿌리 부분이긴 한데 혀가 어쨌거나 물론 혀가 진짜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혀가 U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그냥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하시기 쉽게끔 제가 좀 과장을 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혀의 이 옆부분이 특히나 뿌리 부분이 어금니는 깊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 혀의 사이드가 어금니랑 맞닿는 해서 요렇게 혀가 오히려 돌아가는 그 느낌으로 발음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R 발음을 인지하시기가 쉬워요. 자, 혀의 어떤 그 움직임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요거를
어떤 개념적으로 어떤 건지 아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연습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진짜로 이렇게 했어요. R을 갖다가만 발음을 하는 거죠. R을 갖다가만 해서 R도 사실 R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 다른데 이 뒤에 있는 게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갖다가 R 그냥 아에서 R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 입모양을 보면 아에서 R로 갈 때 요런 입모양이 되는 이유가 안에서 혀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혀의 움직임을 이렇게 하는 거를 받쳐주고자 입모양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해서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실 텐데 보세요. 제 혀 앞부분이 말리지는 않아요. 자, 들리긴 하네요. 들리긴 하는데 이렇게 들렸지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죠. 보이세요? 지금 제 혀 모양을 저도 모니터로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막 곁눈질하면서. 자, 보이세요? 혀가 들리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이드도 들렸기 때문에 혀가 들립니다. 이거 보세요. 요 끝을 보세요.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말리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말릴 수는 없어요. 저는 혀를 이렇게 말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연습해 본 적도 없고. 해서 혀가 요렇게 되다 보니까 앞에 혀가 들리기는 하나 이게 이렇게 넘어오는 건 아닌 거고, 오히려 포인트는 저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은 해서 요 혀의 뿌리 부분의 사이드가, 이 사이드 부분이 어금니에 가서 닿는 그 느낌이에요. 네, 지금 결후님인가요? 결후님이 혀 끝이 반으로 안 접히지만 알바름할 정도는 되네요 해주시는데, 혀가 반으로 접힐 수 없습니다. 반으로 접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접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절대로 제 혀가 그렇게 U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실제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거울을 가지고 보시면요, 이게 이게 정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남눈종이가 이만큼 큰 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좋은 설명이 될진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봐볼게요. 이게 혀라고 봤을 때, 이렇게 혀라고 봤을 때 여기가 뿌리고 이제 앞부분인 거죠. 물론 혀가 네모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리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렇게 말린다라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요 혀의 뿌리 이쪽 사이드가 어금니 쪽에 이렇게 가서 살짝 닿는 그런 느낌이라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도 들리는 거지 이게 이렇게 말리는 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되, 진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되 실제로 여러분들 거울 앞에 놓고 내가 알 발음을 하는 걸 보면요, 혀가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혀가 뚱뚱해집니다. 이렇게 혀가 뚱뚱해지는데, 뚱뚱해지다 보니까 요 사이드가 올라와서 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헤일리님, 혀 양쪽 끝부분이 옆 어금니 쪽에 좀 닿이네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설명은 제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혀가 움직이고 있는 거는, 아니 사람 혀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인체 구조가. 그게 아니라 옆을 약간 뚱뚱하게 한다는 느낌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약간 이런 거 보여주는 인형 같은 거 어디서 사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뚱뚱해지고, 근데 이렇게 뚱뚱해져도 옆이 올라가긴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가서 저기 어금니 쪽에 닿는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습하시면 분명 도움이 또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펴져 있는 혀가 이렇게 동그래지는 거예요. 이렇게 펴져 있던 애가 이렇게 동그래집니다. 동그래지다 보니까 이 사이드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어금니 쪽에, 안쪽 어금니 쪽에 닿는 거죠. 안쪽 어금니입니다. 어금니 바깥으로 닿는 게 아니라 어금니 안쪽에 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맞아요. 이거를 이렇게 많은 방법도 있어요. 원어민들의 주류 방식은 그거래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나중에 가서 알았고, 원어민들은 나랑 알을 다르게 발음하네? 나중에 가서 알았어요. 왜냐면 제 알 발음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았다는 게 다 알아들었거든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소리는 나랑 같은데 입 모양이 다르네?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저도 나중에 이제 공부했던 게 없잖아 있었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요것도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이 R 발음을 연습할 때, 그러니까 R이 뒤에 있을 때를 연습하는 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R, R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단어를 가지고 연습하면 되는 거죠. 해서 자동차 이런 거 있죠. car, car 이렇게.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car, car 한 번에 나오게 되는 거고. 요렇게 뒤에 붙는 R은 R, 뭐 R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분명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연습이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재밌는 건 R이 앞에 가서 붙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팁이 좀 있는 게, 자, 오케이. 다시 한번 L과 R의 비교로 돌아와서 L은 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L은 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혀의 앞부분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적어주세요, 댓글로. 앞에서 방금 공부했죠? L은 혀의 앞부분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입천장에 닿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입의 위천장에 닿는 게 L이었어요. 그러면 R은 혀의 앞부분이 어디 닿았나요? 하면 닿지 않았죠. R은 혀의 앞부분이 어디 가서 안 닿았어요. 차라리 닿은 게 있다면 혀의 뿌리 부분이 어금니 쪽에 가서 닿았어요. 그렇죠? 혀의 위치, 특히나 혀의 앞에 위치만 봐도 L과 R 발음의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혀가 이제 굉장히 꿀팁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R 발음이 단어 앞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런 팁을 좀 해보시면 좋아요. 자, 여러분 제가 머리가 굳었어요. R로 시작하는 발음 어려운 거 뭐가 있을까요? R로 시작하는 발음 어려운 거. Really 이런 거, really. radio 이런 것도 있고. 오케이, radio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road 뭐 이런 거 있고, rare 이런 거 있고. 오케이, 자, 좋아요. 뭐든 좋은데 이거를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뭐냐면 라디오 해볼게요. 라디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라디오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발음하는 거 들어보면 radio 이렇게 하고, 이걸 그냥 한글에 적으면 이렇게 적잖아요. 리을 어이 또는 리을 아이라고 적을 만큼 원어민들이 발음을 하죠. radio라고 발음할 때, 그죠? 근데 그거를 자, 이렇게 적어보세요, 한글로. 지금 여러분들 댓글로 적어봐 주세요. 리을 다음에 어이 그리고 디오. 리을 다음에 어이 디오. 그렇게 적어봐 주세요. 지금 그렇게 적어봐 주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이해가 되신 분들 댓글로 한번 적어봐 주세요. 리을 다음에 어이, 그쵸? 리을 다음에 어이 디오. 그리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읽어보세요. 리을 어이 디오. 걔를 영어가 아니라 그냥 한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radio 읽어보세요. radio. 조금 더 정확히는 리을 어이 그것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내 혀의 앞부분이 내 입천장을 때리나 안 때리나를 한번 보세요. 그냥 그거를 영어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한글을 읽는다. 리을 어이를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읽어보세요. 그 대신에 내 혀의 앞부분이 입천장에 닿나를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건 뭐하는 곳이길래 다 라디오 채팅창에 치고 있나. 자, 혀의 앞부분이 입천장에 닿습니까? 저걸 읽을 때? 안 닿죠? 분명히 우리는 이제 아까 공부했던 것들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면은, 리을 같은 경우는 혀의 앞부분이 입의 위천장에 닿게 되고, R 발음은 안 닿는 게 L과 R 발음의 가장 큰 차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또 이것도 배웠죠? 리을이 차라리 L에 가깝다. 근데 리을로 지금 적었고 우리나라 말로,
근데 이걸 읽었는데 혀가 앞천장에 위천장에 안 닿는단 말이죠. 이게 약간 그 R로 시작하는 단어를 발음하는 팁이에요. 해서 보세요. radio 같은 경우는 리을, 우, 어이, 디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머리 또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자, 뭐 있었나요 아까? 로드 같은 게 약간 어려운데 로드. 왜냐면 걔는 오 발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걸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자면 자, road. 약간 리을, 우, 어, road. 약간 리을, 우, 어 그리고 그거 한글 읽는다고 읽어보시면은 약간 알 발음이 어떤 느낌이구나를 잡을 수가 있어. 감을. 절대로 그게 완벽한 발음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느낌이구나, 알 발음을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또 뭐가 있었죠? really. 자, really도 really 이게 아니라 자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really의 그 알 부분을 어떻게 살리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real 적고 우이 리을, 우이, 리. 그걸 그냥 한글로 읽어보면요. 리. 이 리을 할 때 혀의 앞부분이 입천장을 때리지 않고 알 발음이 어떤 느낌인지를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리을, 으이 적으신 분들 계신데 리을, 우이. 리을, 우이. real.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죠? 근데 사실 비슷한 느낌이에요.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R로 시작하는 것도 뭐 있었어요? 아까 적어주신 거 뭐 있었죠? 봅시다. 비, rain. 이거는 리을, 우, 어이. radio 할 때 마찬가지로 rain. 이런 식으로 리을을 갖다가 약간 우, 어이, 뭐 오, 와 약간 요런 거 우리나라 말로는 쓰지 않는 리을의 음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리을 발음을 하는데 입에 그 혀의 앞부분이 입의 위천장을 때리지 않네 그런 느낌을 갖다 보면 그러면은 알 발음이 어떤 거구나라는 감을 잡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right, 옳은, right. 이것도 그냥 리을, 라 읽어보세요. 라 하면은 혀의 앞부분이 입천장을 때리지 않습니다. R이 뒤로 가는 거 중간에 가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건 연습해야 돼요. R 이렇게 R 이건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거에 대한 팁은 없어요. 그건 진짜 연습이 필요한 건데 근데 그 연습을 하려면 근데 알 발음이 어떤 느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알 발음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리을 갖다가 뭐 리을 라도 좋고 뭐 리을 우이 리도 좋고 이을 러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을을 갖다가 장난을 치되 하나 확실히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혀의 앞부분이 위천장을 때리지 않는다. 그 느낌 살리시면 알 발음이 뭐구나 분명히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려운 단어 R로 시작하는 어려운 단어 3개만 골라주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오케이. RAW raw 같은 경우는 이거는 먼저 패스. 왜냐면 AW가 그 오픈 C이기 때문에 오픈 O 그 O와 어의 중간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걔는 알 발음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모음이 어려워서 먼저 패스를 좀 하고 근데 감이 좀 오지 않으세요? 그 river 강 같은 경우 하면은 리을 우이 하면 되겠고요. 그쵸. 근데 이게 언제나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보시면 그 무례한 rude 같은 경우는 그때는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도 장난을 못 쳐요. 그런 것도 있고 roar 같은 경우는 이거 오 발음이 나는 게 좀 맞긴 하지만 이것도 약간 어떻게 해볼까요? roar 약간 이거는 리을 우어 같은 걸로 roar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어떤 알 발음으로 하는 게 어떤 느낌이구나를 아는 데는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해서 R과 L 발음을 어느 정도는 진짜 기본기 중에 기본기지만 살펴보셨잖아요. 진짜 어려운 과제를 내드리자면 아까 중간중간에 언급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신데 그 소녀를 말하는 저 단어 저게요. R과 L이 원어민들도 항상 이렇게 발음하는 거 아닌데 R과 L이 들어갔잖아요. G-I-R-L 저거를 있는 그대로 발음하잖아요. 그러면 원어민도 이렇게 발음 안 해요. 근데 이래야 됩니다.
girl, girl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그러니까 gir까지는 R이고 girl 할 때 이 L 소리까지 나서 해서 걸, 소녀, 걸, 그 걸이 아니라 girl, girl, girl 이렇게까지 발음을 해야 되고 실제로 저는 이걸 엄청 연습했어요. R 발음하고 L 발음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몇 개 있는데 이제 girl 이거 있고 그 단어 word와 세상 world, word, world, word, world 요런 거 이런 것도 진짜 많이 연습을 했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골라가지고 내가 L 발음을 공부할 땐 이거, R 발음을 공부할 땐 이거 요렇게 단어들을 골라가지고 내가 이 단어만 판다, 이 단어 발음만 한번 판다 라는 식으로 연습해 주시면 분명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호님이 girl 하고서 혀를 그대로 윗니 뒤에 붙이니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어떤 발음이 나는 거다라는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어디선가 발음이 막혔을 때 이 발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것을 어떤 그 가이드 삼아서 올바른 발음을 향해서 나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더 어떤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 모두 다 해봤고 서프라이즈가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완전 결정된 건 아니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영서당TV 유튜브 채널 계속해서 키우는 것에도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라이브 방송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또 가치를 제가 제공해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이브 방송 횟수를 늘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서 화요일에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10시 반에 그냥 이렇게 시작해서 1시간 정도 하는 것을 뭐 오늘도 1시간 넘었지만 기본 어떤 그런 세팅으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 또 라이브를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게 라이브를 하면은 저도 체력적으로 분명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막 끝나서 집에 가면 1시 반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하루 건너뛰어서 목요일쯤에 또 하나의 라이브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화요일, 목요일 계속 가는 건 아니고 화요일은 화요일대로 프로그램이 있고 목요일은 또 목요일대로 프로그램을 따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화요일에는 뭐 이런 발음도 좋고요. 그리고 조금 뭐 가볍다면 가벼운 거 회화도 좋고요. 뭐 이런 것들 엄마표 영어 이런 것도 좋겠죠. 화요일은 이런 주제로 한번 가봐야지 라는 어떤 그런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그냥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영서당이니까 영어 원서 당당하게 읽기니까 영어 원서를 진짜 읽어보는 거 아니면은 그런 독해에 관련된 문법도 좋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학습에 빡세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목요일 라이브 방송을 또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화요일과 목요일 라이브 방송을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아직은 미정이에요. 최대한 빨리 해서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이번 주는 안 되고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뒤가 뭔가 정리가 된 것 같지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해서 빠르면 다음 주쯤부터는 목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라이브, 목요일에도 라이브 이렇게 2개로 진행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됐어요. 언제 시작할지 정도의 인 거고 초중고는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들에 대한 대상으로 제가 영어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학원 수업을 가야 되는 정도가 돼서 라이브 방송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해서 그냥 약간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화요일은 조금 가볍고 재밌게 목요일은 조금 더 진지하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2개 프로그램 각각 한번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건강을 제 건강을 되게 많이들 걱정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사 오느라 조금 피곤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저도 잘 몸 관리해서 무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슬슬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내일 오전 오후쯤 해가지고 저희 영수당TV 또 채널에 이렇게 편집돼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번 또 돌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사실 이제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 군데 출판사랑 해가지고 약간 교재를 저희가 좀 공급받는, 어떻게 말하면 이거 갖다 저희가 교재로 써서 강의를 좀 해도 될까요? 허락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왔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교재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화요일 날만 해서 다 커버하기는 부족하겠다. 그럼 목요일도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된 거였는데, 이제 아직도 막 열심히 조율 중이고 그런 게 있어서 다음 주에는 먼저 약간 우리가 또 빡세게 3주 동안 발음 공부했지 않습니까? 나름 되게 빡셌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본론의 어떤 그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냥 영어 공부 팁, 특히나 다음 주 되면 이제 3월이고 뭔가 신학기의 시작이잖아요. 해서 대학생들 또 이렇게 복학하셔서 다시 수강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이번에 대학생 된 분들도 계실 거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중학교 들어가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새학년을 시작하는 그런 친구들까지 다 포함해서 뭔가 새 학기의 느낌을 담아서 내가 2019년 영어 공부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기억하면 좋을 팁 같은 것들 제가 또 준비를 간단하게 해오겠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또 많은 Q&A 받아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런 시간 또 다음 주에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다음 주에는 뭔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푹 주무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지만 감기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soon.